안녕하세요, 구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테슬라 모델 3 일명 하이랜드의 오너분을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다름 아닌 무려 약 구독자 17만 명의 테크 유튜버 텐님인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야 되나 IT도 패션이다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텐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델 3가 대중형 전기차의 선두주자로서 그 전기차 비중을 높이는데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 모델 3가 좀 완전히 리뉴얼이 되면서 뭐 승차감이라든지 단차라든지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졌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없는지 좀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나름 제가 좀 많이 타긴 했습니다, 이 차를. 1년 6개월 정도 타면서 느낀 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단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약간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개인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은 느껴지진 않았지만 단차가 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굉장히 장거리를 시승하고 왔는데 역시나 그 차 인기 많지만 아쉬운 점 항상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비상등 켜는 게 어색해서 그것도 여기죠. 그것도 여긴데 이게 약간 갑자기 차가 막 확 급정거할 때 나는 여태까지 여기서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딨지 하고 이렇게 몰라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저도 이게 비상등을 눌러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맞아. 이게 터치하면 되긴 하거든요. 맞아. 근데 꼭 이렇게 찾게 돼요. 맞아.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 실 오너분과 함께 실경험 장단점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FSD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RWD만 사도 되나, 이런 고민도 정말 많으실 거기 때문에 구매 꿀팁 그리고 충전 비용이 얼마인지 충전 꿀팁까지 마구마구 전수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렛츠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차를 그래도 결정적으로 좀 구매를 하게 된 이유. 결정적으로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일단 구매를 고려할 때 이제 전기차로 마음이 좀 넘어갔었고 사실 디자인으로는 당시 고민했던 게 i4였거든요. BMW. 너무 이쁘지 그 차.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제 취향이 가깝기 때문에 그거로 갈까 이제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저도 이제 테크 유튜버다 보니까 컨텐츠도 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방향 때문에 테슬라로 가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모델 Y가 아닌 3로 간 건 당시에 저도 사실 주니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온다 말은 하는데 내간장만 태우고 또 이제 느낌상 알아요. 약간 1년 아니면 길어 2년 안에 이제 새로운 Y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느낌상 느껴지곤 있지만 또 이제 당장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리고 이제 3가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그 여의도 테슬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쓱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쁘지. 이게 스며들었다. 스며들었다. 그럼 뭐 이제 구매하기 전에 시승도 한번 해보고. 시승 안 해봤어요. 시승 안 해보고 샀어? 미쳤다. 전적으로 이제 미리 타본 이제 자동차 유튜버분들의 그 말을 믿는 거? 믿고 다들 좋다니까. 사실 가볍게 말하자면 호들갑. 처음 나왔을 때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들 좋다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리뷰하는 사람 입장인 거고 여러분은 반드시 이게 지금 뭐 1, 200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파시는데 이게 또 남이 얘기한 거랑 경험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책이 없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느 옵션을 넣고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테슬라는 세 가지잖아요. RWD 있고 롱레인지 있고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그리고 옵션은 뭐 테슬라는 별로 없어가지고 외장 색상 이제 블랙으로 솔리드 블랙인가? 그걸로 했고 그 내장 화이트 이게 끝입니다. 휠은 추가 안 했어요. 그럼 이거 비용이 그러면 총 얼마? 저희 지역 이제 보조금 받은 것까지 해서 이제 순수 제가 낸 돈으로만 한다면 5,997만 원인가? 거의 딱 6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딱 지금 가격 들으니까 나는 이제 그 돈 씨가 바로 나오네. 그쵸. 뭐가 나오세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모델 Y 최근에 이제 주니퍼를 RWD를 했는데 그 차가 이제 5천 초반이라고. 걔는 이번 싸잖아요. 저라면 그래도 모델 Y 살 것 같긴 한데. 그쵸. 약간 얘 살 때도 RWD랑 롱레인지랑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Y RWD랑 얘 롱레인지랑 고민을 하면 얘가 더 비싸잖아요. 그치. 주행거리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래도 얘가 더 길지 않나? 롱레인지가? 제가 RWD를 안 써봐가지고 안 타봐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그럼 주행거리가 몇 정도 안축하면 이게 또 이제 계절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대강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40 몇. 엄청 차이 심하긴 하다. RWD 출력도 좋다고 하는데 얘가 좀 저는 되게 출력 자체는 좋아가지고 스피커도 차이 있지 않나? 스피커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다 RWD를 체험 못 해봤어요.
네. 그런 거 있어. 너무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60평대 살았어. 근데 20평대 사는 사람들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알겠어? 사실 RWD 타시는 분들도 굳이 롱레인지랑 비교를 안 하실 거예요. 아, 그치. 왜냐면은 또 이제 지금 잘 타고 부족함 없이 느끼는데 모델 Y를 네. 정말 진작 이 차를 살 생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돈 여유가 되면 무조건 프로 가야 돼. 내가 네. 봤을 땐 그래. 이거 뭐하러 굳이 주행거리 훨씬 더 긴 옵션을 놔두고 돈이 여유가 있는데 뭐하러 그걸 포기하고 RWD를 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여유가 많으면 당연히 롱레인지 가는 게 속편한 거고 뭐 안에 스피커도 바뀌고 뭐 출력도 좀 달라지고 하는데 난 맞아. 다른 거보다 주행거리가 사실 이제 겨울 되면 막 더 줄어들고 이러니까 불안할 바에는 남겨놓는 게 낫다. 근데 너무 사실 요번에 그 실내 주행 그 승차감이 네. 너무 좋아져가지고 나는 사실 옛날에 한번 우연히 그 유튜버분 통해서 네. 시승을 했는데 와, 방직턱 넘을 때 너무 다른 차인 거야. 내가 그 전에 못 탔던 모델 3는 차가 아니야. 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누이 말하지만 이 비교군이 없었어가지고 전 모델이랑도 와, 없었어가지고 지금 봐봐. 와, 아니 단차가 원래 진짜 심해서 나는 가짜 차 있잖아. 외관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차였었거든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단차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풍절 이런 소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줄었고 너무 잘 바뀐 것 같아. 너무 잘 샀어. 내 친한 동생은 그 전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네. 너무 달라. 차가 너무 달라. 그래도 약간 저는 대책 없이 산 거 치고 성공했네요. 너무 잘 샀지. 네. 아, 이게 진짜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독삼사나 이런 애들은 막 100년 넘게 막 역사 가지고 있는데도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타잖아. 승차감이 크게 다르진 않아. 물론 이제 좋은 차는 훨씬 더 좋지만 그쵸. 그냥 얘랑 동급으로 동급 비교하면은 봤을 때는 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맞아. 좀 약간 테슬라는 얘네 브랜드 특성인지 좀 급진적으로 좀 발전한다고 할까? 갑자기 확 올라가. 확 바뀌니까 비트코인 같아. 갑자기 잠잠하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 오너를 닮아서 그러니까 화성 가자. 단차 얘기를 하셨는데 장단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얘가 그렇게 막 단차가 완벽한 편은 또 아니에요. 아, 그래. 옛날보다 나아지긴 네, 했지만 나아진 편인데 보면은 지금 여기 요 일자 얘랑 안 맞는구나. 위 아래가 안 맞죠. 아, 그럼. 이게 이렇게 운전석 각도면은 이게 일자로 쫙 맞건 좀 흔들리던 이게 좀 시야각으로 괜찮은데 보조석 쪽이 이렇게 살짝 틀어져 버리니까 이게 내려가 계속, 있네. 네, 이게 한 번 거슬리면 계속 거슬리는 거 있죠. 나도 아예 몰랐다가 갑자기 말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여. 이따가 또 해 지고 보면은 그래도 라이트가 그치. 잘 보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유독 병 중에 하나가 좌우 대칭이 좀 심해요. 이게 밸런스 안 맞으면 네, 제가 약간 좀 뭐든지 좌우 대칭이 좀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게 저러 보니까 근데 여기만 그런 거야?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네. 여기만 내려와 있네. 그리고 여기 이 라이트뿐만 아니라 요 있죠, 도어도 내려가 있어요. 그러네. 아무튼 뭐 그렇게 막 완벽하진 않아요. 전과 비교하기에는 뭐 나아진 것 같다. 그러면 주행했을 때 그런 승차감이나 뭐 핸들링 조향감이라든지 뭐 그런 건 핸들링은 진짜 좋아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좀 대책 없이 샀다고 해도 그래도 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타보려고 하고 되게 정보도 많이 찾아보는데 저는 딱 이 스티어링 휠 감각도 좋고 그리고 이 조향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하드하게, 하드하게 부드럽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무겁게 해도 느낌이 좋고 표준으로 둬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고 얘도 이제 출력이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게 괜찮아서 저는 되게 빨리 밟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100 이상 이렇게 밟을 일은 많이 없긴 한데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근데 0에서 50, 70 갈 일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멈췄다 출발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약간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거 재미있다. 그래서 지금 가속도 컨버터로 해놨네. 퓨전 해놓으면 약간 너무 이렇게 고개 뒤로 젖혀지니까. 가끔 초반에는 표준으로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빨리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근데 굳이 멀미나요. 약간 이게 전기차도 멀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멀미가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케아에서 광명이었나? 거기서 이제 출고를 하잖아요. 출고하고 틴팅샵으로 바로 가는데 거기서 스스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토했겠는데? 옆에 없었어, 다행히. 그래요? 아니 내가 하면서 멀미가 날 정도로 앞으로 이 차를 어떻게 타지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컴퓨터로 좀 바꾸고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생겼구만. 일단 이 차에 대한 그 멀미도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 컨트롤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그 회생제동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발 컨트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제 이것도 이제 늘다 보니까 옆에나 이제 뒤에 처음 타는 사람이 있어도 최대한 멀미 안 나게끔 이렇게
스무스 어. 들어가고 스무스하게 좀 멈출 컨이 좋아졌네. 요건 이제 생겼네. 여기도 자동 변속기는. 이거 생긴 지 좀 됐는데 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오히려 이게 헷갈리는 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더라. 예, 그래서 이게 앞에 원래는 안 되던 곳에서 갑자기 돼버리니까 얘가 알아서 후진을 잡아버리니까 맞아. 갑자기 뒤로 훅 가거나 맞아, 당황할 수 있지.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헷갈린 편이다. 뭐 이게 주행할 때 이제 어쨌든 우리 주차할 때 이거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난 써보니까 이것만 있는 거보단 얘가 같이 있는 게 편하긴 하더라. 이거 근데 좀 잘 작동하셨나요? 이게 주차장에 따라 다른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좀 간이 주차선 있는데도 될 때가 있고 또 주차선이 라인이 완벽한데도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되더라고. 그래도 인식을 좀 잘하는 편이고 익숙해지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차는 뒤에 뭐 2열 공간성이라든지 트렁크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단점으로다가 한번 뒤에 타보시면은 헤드룸이랑 레그룸은 여유가 있으실 거거든요. 키가 크신데도. 근데 등받이가 되게 직각에 가까워요. 아, 여기 그게 뒤에가 예. 그래도 모델 Y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잖아요. 너무 서 있구나 이게 의자가. 가끔씩 뒤에 누구를 태우거나 할 때는 좀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아쉽죠. 2열 자체가 아예 안 접히는 거죠? 돼요? 그럼 혹시 전동으로 돼요? 전동은 아니에요. 아, 전동은 아니에요? 그 Y가 전동. Y가 전동이어서 얘는 전동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당겨야 돼요. 수동으로? 네. 그러면 좀 더 넓게 해서 골프채라든지 그런 그런 거 거 실을 할 수 수 있고 이게 여기 하나, 이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반반씩. 되는구나. 나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보면 위에 썬루프가 되게 넓잖아. 광활한데 여름에 안 뜨거워? 뜨거워요. 이거 뜨거워서.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전 3랑 Y보다 지금 나온 3랑 Y가 이게 좀 틴팅이 좀 두껍게 돼서 나온다고 맞아. 들었어요. 열 전도율 자체가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초여름이나 아니면 여름 끝나갈 때쯤에는 그렇게까지 막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여름 있잖아요. 너무 더울 때. 너무 더워요. 붙이는 거 액세서리 있던데? 예, 그거를 작년에는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요즘엔 또 이게 또 귀찮아서 그냥 뜨겁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차가 내가 알기로는 통풍 시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근데 꽤 괜찮아요. 물론 현대 기아 차가 통풍은 너무 세니까. 좋아서 거기에 비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외제차들 저도 타봤으니까 뭐 생각을 해본다면 통풍 안 되는 차들 너무 많아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 그러면 완속 충전했을 때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대략. 물론 제가 상한을 요즘에는 90%로 잡고 하고 있거든요. 충전 시작할 때가 다르잖아요. 20% 남았을 때 할 때도 있고 그보다 더 남아서 하거나 덜 남아서 하거나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대강 그냥 10시간 잡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10시간 속 편하게. 9시간에서 뭐 12시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전날 퇴근하고 나서 집에다 꽂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딱 맞는 정도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무실에 더 많이 꽂아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원래 500km 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는 그렇게 장거리를 뛰는 편이 아니거든요. 멀리 간 게 강원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게 롱레인지여서 그럴 수 있는데 롱레인지여서 그렇지. 그래도 난방도 하고 핸들이랑 열선도 틀고 막 이러다 보니까 100km 조금 안 되게 좀 줄지 않나요? 그 정도 체감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체감. 왜냐면 이게 초반에는 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더 빨리 가니까. 맞아. 그 정도 차이 드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요번에 RWD 모델 Y 타면서도 롱레인지 가야겠다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겨울철 되면은 많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가 또 좋았던 게 충전구가 뒤에 있잖아. 이게 별거 아닌 듯한데 충전구 앞에 있는 차도 있거든, 전기차 중에. 요즘에도 있나요? 있어. 근데 나 뒤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슈퍼차저 어쨌든 가보면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것처럼 핸드폰 꽂으면 너무 바로 되니까 맞아요. 너무 편해 그게. 일단 슈퍼차저 시스템이 진짜 편한 것 너무 같아요. 편해, 너무 가자마자 알아서 열리고 꽂자마자 알아서 충전되고 결제도 결제되고. 알아서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편한데 주변에 그런 환경이 많은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동선에 차저들이 많다 하면은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양양을 한번 갔었거든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급속으로 하기에는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따로 어댑터 어댑터가 없었어가지고 슈퍼차저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더 우회를 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요번에도 그 창원 갔을 때 느낀 게 서울 경기권에 너무 많아. 슈퍼차저가 진짜 차고 넘치는 느낌인데 창원까지 내려가니까 슈퍼차저 하나 가려면 고속도로에서 얘 때문에 막 40km를 찍고 다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나도 그때 마침 그게 없었어. 앞에 꽂는 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좀 있으면 앵꼬 나는데 슈퍼차저 갈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멀어서 거기서 와이프가 별로라고 하더라고. 그게 좀
조금. 이거 지금 FSD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EAP까지만 넣은 거예요? 지금 둘 다 안 넣었습니다. 아, 그냥 아예 기본 네. 오토파일럿? 네, 그거를 제가 써보긴 했어요. 다른 친구 차를 통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사고 싶었거든요. 앞뒤로 빼는 거. 그거랑 요즘에 자동 주차 있잖아요. 자동 주차는 잘 안 쓸. 아직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서. 실내도 실내지만 한국이라서 그런가 그게 좀 답답해요. 자동 주차에 눌러놓고 내가 뭐 짐을 챙기고 막 이러는 걸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차 간격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환경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넓으면은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좁으면은 괜히 옆차도 신경 쓰이고 좀 더 저는 가에 붙여서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도 사실 자동 주차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제 장거리 뛰어보니까 그 자동 차선 변경이 너무 탐나서 EAP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상황에 따라서 앞차가 분명 1차선인데 답답하게 갈 수도 있고 내가 2차선, 3차선 가고 싶을 때 딱히 조향 안 해도 되고 조향을 하고 이동하면 오토파일럿이 풀리니까 다시 또 이거 눌러줘야 된다는 것도 번거로웠고. 맞아요. 맞네. 약간 저는 그걸 안 써봐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오토파일럿을 사실 이런 시내에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속도로를 타거나 아니면 좀 더 직진을 오래 갈 때를 쓰는데 그때마다 이제 차선 변경하면 풀리니까 맞아. 그 불편해. 다시 잡아줘야 돼. 네, 맞아요. EAP 넣으면 이제 그게 안 풀리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옵션 가격이 제가 알기로 450만 원 차이씩 나는데 근데 뭐 이 차는 나중에라도 옵션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EAP든 뭐 FSD든 한번 사면은 테슬라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게 내가 산 거에 계정에 기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팔 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돈이 이게 차에 기속이 되는 거니까 당장 내가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솔직히 큰 돈이니까 그거를 이제 좀 많이 계산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FSD가 곧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지만 근데 그거가 들어오더라도 그 이후로 몇 년 뒤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차를 사서 당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가서 차를 바꿔서 그때 차에 FSD 넣으면 모를까. 그때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지금 사봤자 그 차에 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하다 보니까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공조장치 키거나 하는 건 딱히 불편한 건 없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저는 히터를 잘 안 틀거든요. 히터를 건조하니까. 네, 저는 건조해서 겨울에도 패딩 입고 타지 히터는 잘 안 틀어요. 맞아. 나도 그래. 근데 엉따는 튼단 말이에요. 엉따는 틀어야지. 이렇게 지금 엉따를 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또 조절한다고 하면 이게 또 알아서 켜져. 이런 것도 그냥 좀 불편하네. 이거 올리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켜지는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자동으로 잘 안 둬가지고 어차피. 자동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와이퍼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이 난 너무 민감해서 좀 열받더라. 이거 자동으로 잘 안 둬요. 일부러 수동으로 그냥 끔으로 해놓거나 하구나. 네, 일일이 하나씩 누르거나 비 올 때 제가 단계 올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은 이게 와이퍼를 자동으로 두면은 오토파일럿 눌렀을 때가 먼지나 벌레 같은 붙으면 이 기내치가 맞아. 그래서 애초에 끔으로 두고 쓰는 게 낫습니다. 요거 하나 꿀팁입니다. 액세서리 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차도 뭔가 액세서리가 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에 이것도 그렇고 요런 거는 다 쿠팡이나 알리에서 구매하신 겁니까? 알리가 아무래도 좀 대부분이고요. 그치. 그리고 슈피겐 제품들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요거 거치대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이 차를 사고 리뷰할 때는 당시에 나온 차량용 무선 충전기 중에서는 C2가 없었어요. 근데 C2가 나온 김에 바꾸자 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리에서 이것도 찾아가지고 산 거고. 근데 이 안에 이거 공사 되게 잘했네. 왜냐면 저는 선 보이는 걸 또 싫어해요. 혼자 하셨나요 이거? 그냥 케이블 넣은 거. 꾸역꾸역 넣은 거구나. 그냥 잘 정리해서 안에 넣어줬습니다. 잘했네. 어차피 이게 핸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나름 쿨링도 되는. 쿨링까지 약간 발열에 시킬 수 있는. 여기 두는 거 꿀팁 또 뭔지 아십니까? 몰라. 여기서 계기판 보고 지도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 달면은 여름철에 발열이 되게 심하거든요. 아무리 쿨러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햇빛 들어오니까. 여름에 무조건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직방이니까 확실히. 그럼 빨리 식네. 오, 좋네. 이게 제가 빼서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를 따로 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충전기 말고 뭐 주파집 거 치투되는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들도 여기에 다 호환이 돼요. 여기 다른 공조장치나 여기에 끼는 것들도 볼만 빼면은 바로 여기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리고 제일 추천하는 거는 화이트 시트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이트 시트 타는 분들은 요 센터 라인은 까맣거든요. 그 경우에는 살짝 붕 떠요. 애초에 블랙 시트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화이트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 센터 라인만 조금 더 톤 맞춰주면은 좀 더 통행감이. 완전 순정 같아. 시트 붙인 거고. 우와. 여기도
이렇게 화면은 까만색. 오, 맞아, 맞아. 그리고 얘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커버. 아, 제가 한 거고. 원래 다 까만색이구나, 여기가. 요것도 근데 알리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리 것도 여러 개 많이 시도를 해봤단 말이죠. 나름 리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알리는 좀 약간 톤이 때가 좀 잘 타고 좀 얘네랑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어서 색상이 다른 예,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슈피겐 거 슈피겐 거 좋아요? 화이트 나와요. 오. 네, 블랙만 나오다가 화이트도 나오는데 오. 그거 화이트 그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슈피겐이 뭐 핸드폰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는구나. 별의별 거 나왔더라고요. 야. 이런 딱 분리할 수 있게끔 네. 서랍장처럼. 네. 대신에 슈피겐 거는 이거 슬라이드가 안 돼요. 아, 네. 그래도 괜찮은데? 액세서리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 차는 네. 진짜. 그리고 여기도 와! 이게- 진짜 순정 같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자세히 보면 싼티 나거든요. 그래? 근데 그렇게 자세히 볼 일이 없으니까 이건 심지어 착용이 아니라 살짝 걸친 느낌이에요. 혹시 얘도 아니야 얘는 얘는 그래도 옵션 값이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자연스럽다. 네. 와. 그리고 이게 뒤에 이 전선 보이시죠? 냉장고거든요.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저거는 이제 모델 3에 맞춰서 그 트렁크가 아니라 밑에 히든 트렁크 있잖아요. 트렁크 열고 밑에 하나 더 거기 딱 맞아요. 아. 이게 아쉬운 점이 이거 시거잭인데 Y는 트렁크에 시거잭이 있어요. 얘는 이 시거잭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해? 빼가지고 여기까지 쓰면- 와야 돼? 네. 아. 그래서 올 여름에 그렇게 썼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는 이게 세 개로. 하이패스를 넣어야 어. 되고 여기 냉장고 넣어야 되니까. 음. 근데 이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여기까지 빼야 되는 맞아, 게 맞아. 불편하니까 파워뱅크 있죠. 네. 그 앵커 거 이런 거. 음. 그런 거를 사가지고 차라리 필요할 때만 쓰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네, 나쁘진 저는 않아요. 네, 괜찮아요. 약간 만약에 나쁘지 아이가 있어서 저기다 뭐 유모차를 실어야 돼. 유모차는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휠체어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짐도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모차 한 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는 좀 아쉬운 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니퍼가 너무 다음 해 바로 나왔다?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이거 취향 차이겠죠. 약간 디자인은 무조건 취향 차이겠지만 맞아. 저는 전면 디자인은 얘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나도 그래. 디자인 같은 거는 모든 기계들이 똑같지만 맞아. 취향 차이가 심한데 맞아. 저는 일자 헤드램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뒤에는 주니퍼 진짜 예뻐요. 또 그런 게 있지. 이제 세단의 그 감성과 네. SUV의 감성이 되게 다르니까 세단은 좀 더 날렵하고 민첩한 느낌이고 SUV는 조금 더 이게 둔탁하고 안정적인 느낌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만약에 동시간대에 나와서 다시 산다 그러면 전 주니퍼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뒷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개방감도 그렇고 맞아. 주니퍼를 심지어 공간성. 저는 계약까지 했었거든요. 주니퍼 계약한 걸로 영상도 찍었었는데 근데 보조금이랑 이런 여러 이슈로 그냥 얘 좀 더 타자 싶어가지고 아예 취소를 한 건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모델 3 살까 하고 들어오신 분들 다 진짜 주니퍼 본다. 아니 근데 모델 3는 장점이 있죠. 어때요? 얘가 좀 더 그 승차감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속도로 달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얘는 그 포지션 자체가 밑에 있으니까 조금 더 밑에 깔리면서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도 다닐 때 그렇게 차이가 있나? 할 정도로 둘 다 지금 좋아서 그래 Y도 괜찮아. 주니퍼도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이 차가 그렇다고 막 공간성이 협소하냐? 그건 아니고 이 차도 이제 사이즈가 전장이 4,700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넓은 중대형 세단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 헤드룸이 고객님이 키가 크신데도 얘가 뚫려 있으니까 나름 텁텁하지도 넉넉하고요. 않고 네. 뭐 이게 좀 닿는 느낌이라고 해도 여기에 개방감이 있으니까 전혀 불편한 게 없고 내가 지금 의자를 이제 말하면서도 이렇게 좀 내려보는 게 나는 이제 앉은 신장 크기가 크니까 여기에 걸리나 싶었는데 또 내리면은 잘 보입니다.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뭐 구매할 때 좀 이런 거 알아두고 좀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꿀팁이나 조언 같은 거 있습니까? 내가 알아보기로는 카드사 중에 뭐 삼성카드인가? 뭐 그거 했을 때 마일리지 적립이 되게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 저 마일리지 카드를 쓰거든요. 응. 사실 근데 그렇게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이점이 있나 싶은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카드도 어차피 할부를 또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할부는 그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납금을 카드 결제로 하면은 그게 마일리지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값이 6,000이면은 뭐 4,000이든 5,000이든 내가 넣었어. 이렇게 선납금을 내야지 그래도 좀 그만큼 들어오는 거지. 테슬라 알아보면 좋을 거는 행사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게 얘네가 무이자 같은 거 할 때가 있고 하거든요. 무이자만 되더라도 되게 좋아요. 할부 계열을 좀 길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선납금을 많이 안 내실 분들은 그런 행사 있을 때 사는 게 확실히 좋겠죠.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주변에 친한 동생들한테 이거 차 내가 그 정도 버리는 되더라도
헛발을 긁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모아놓고 사기를 추천한다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1억 넘는 차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빨리 점핑하고 싶으니까 무리해서 하는데 뒤에 후폭풍이 굉장히 또 심하고 차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맞아, 자산이 그러니까 아니야. 자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그게 점점 줄어드는 자산이기 때문에 맞아. 약간 깎이는 자산. 네, 약간 집이나 뭐 이런 부동산 개념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실오너분에게 장단점 후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모델 Y 타실 분들은 타시는 거고 모델 3 타시는 분들은 타시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 세단이 주는 이 친구만의 그런 주행감이라든지 뭐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 친구만의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둘 다 타본 입장에서는 공도 다니거나 뭐 고속도로 다니거나 할 때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고, 또 모델 Y 주니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시승 후기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삶에 유용한 꿀템과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